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4월 30일 롬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야구 정책을 위반한 이유로 트레버 바우어에게 324경기 출장 정지를 내립니다. 이는 로베르토 오스나의 75경기 출장 정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스나를 트레이드로 데려갔던 휴스턴은 오스나가 토미존 수술을 거부하자 방출했고, 수술을 받지 않고 재활에 성공한 오스나는 지난 6월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입단해 29경기에서 29와 3분의 2이닝 3실점, ERA 0.91에 대활약을 했습니다. 다시 바우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장 정지 기간을 경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우어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그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가정폭력, 성폭력 정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느껴지는 건 유죄 판결이나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면 출장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 바우어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과 손해배상,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우어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저스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출장 정지가 취소될 경우 올해 미지급된 연봉 3,200만 달러를 바우어에게 줘야 하며, 바우어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 내년 선수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 연봉 3,500만 달러 또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우어와 1년을 함께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500만 달러를 다 주고 방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국의 출장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다저스는 1억 200만 달러 중 6,7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중재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야구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심상치 않았던 토론토와 양키스의 갈등은 내년부터 더 심화될 전망인데요. 사이영 3위에 올랐던 알렉 마노아는 NBA 선수인 미러키 벅스 세르지 이바카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른바 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경우 살아있는 귀뚜라미가 들어있는 차를 마셔야 했던 마노아는 야구 역사상 최악의 치터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마노아는 게리 콜이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콜은 사람들을 속였다,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끈적한 물질을 발랐다고 대답합니다. 지난 바우어와 게리 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콜은 이물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수지만 메이저리그 선수, 그것도 같은 투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노아는 지난 8월 경기에서 본인이 저지를 맞췄을 때 흥분한 콜이 달려나왔던 부분에 대해 콜을 크게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노아는 콜이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된 건 이물질 덕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물질은 다른 투수들도 사용했지만 콜은 그동안 지켜왔던 선을 앞장서서 넘었다고 할 수 있고, 콜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바람에 모두가 곤욕을 치렀다는 점에서 투수들이 콜을 싫어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건 콜을 강하게 비판한 마노아가 벌랜더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다는 건데요. 마노아는 올스타전 때 호텔에서 벌랜더와 우연히 만난 장면을 마치 행성과 부딪힌 것 같았다고 회상하며 벌랜더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벌랜더가 네가 누군지 안다고 했고, 마노아가 빅팬이라고 하자 벌랜더가 정말 나도 너의 빅팬이야 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내년 게리콜과 마노아의 맞대결은 더 재밌어지게 생겼습니다. 올겨울이 따뜻하게 느껴질 애런 저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자이언츠 구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파크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서 성장한 저지는 홈런 최고 기록은 베리 본즈의 73개다라는 말로 마치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한 정조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양키스와 자이언츠가 경쟁하면 할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저지는 사실 누가 승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본인이 입지를 다진 팀이자 최고의 인기팀인 양키스에 남아도 좋고 고향팀인 자이언츠로 가도 좋기 때문입니다. 저지는 자신이 원하는 계약 규모도 밝혔는데요. 최소 4천만 달러 연봉과 최소 8년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4,333만 달러의 슈어저, 2위가 3,600만 달러의 게리콜, 3위가 3,554만 달러의 트라우스로 저지는 전체 2위이자 야수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연간 4천만 달러의 8년 계약이라면 총액은 3억 2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는 양키스가 연초에 했던 제안보다 1년이 더 길고 1억 달러가 증가한 조건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페이롤은 1차 사치세 기준선인 2억 3,300만 달러보다 1억 달러가 적은 1억 3,300만 달러인 반면 양키스는 저지에게 4천만 달러 계약을 주는 순간 2억 4,600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미 게리콜에게 연간 3,600만 달러를 2028년까지 줘야 하는 양키스는 2030년까지 연간 4천만 달러를 줘야 하는 선수가 추가됩니다. 물론 저는 양키스가 더 좋은 성적과 흥행을 위해 사치세 그까짓 거 낸다는 마인드였던 보스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VP 투표에서 최초의 규정 타석, 규정 이닝 선수이자 최초의 30홈런, 200K 선수를 원사이드하게 꺾은 저지는 위대한 시즌을 보낸 게 맞습니다. 저지가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0.0, 조정 OPS 200 시즌은 약물 선수인 베리 본즈와 세미 소사를 제외하면 역대 9번째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8명의 이름들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호너스 와그너, 타이코, 베이브루스, 로저 손스비, 루 게릭, 지미 팍스, 테드 윌리엄스, 스탠 뮤지얼입니다. 문제는 8년으로 끊게 되더라도 저지에게 38세 시즌까지 보장해야 하며 30세 시즌에 정점을 찍은 선수에게 그런 계약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스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도 양키스는 저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데릭 지터 이후 최고의 슈퍼스타를 잡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저지와 양키스의 협상은 저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고 양키스 입장에서는 사활이 달려있는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재기상 수상자도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저스틴 벌랜더, 내셔널리그는 앨버트 푸올스로 푸올스는 42세 마지막 시즌에 재기상을 따내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시즌에 재기상을 탄 선수는 2013년 마리아노 리베라와 2021년 버스터 포지에 이어 역대 6번째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데이브 돈브로스키 사장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돈브로스키는 2027년까지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1988년 당시 역대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단장이 됐던 돈브로스키는 단장 경력만 30년을 돌파한 최고의 베테랑으로 웨인 하이젠가 구단주의 폭탄 영입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해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고 디트로이트에서는 마이클 일리치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지만 각각 세인트루이스와 샌프란시스코에게 패하게 됩니다. 2016년 다시 보스턴으로 자리를 옮겨 201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낸 돈브로스키는 지난해 갈팡질팡하던 필리스에 부임했고 2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끌음으로써 4개 팀에서 월드시리즈 진출을 만든 최초의 단장이 됐습니다. 토론토의 1992년, 1993년 2연패와 시애틀의 2001년 116승, 필라델피아의 2008년 우승을 이끌고 은퇴한 팻길릭 이후 가장 돈을 잘 쓰는 단장이지만 현재를 위해 미래를 태우는 단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하퍼의 전성기를 써먹어야 하는 필라델피아로서는 최적의 단장을 선택했고 곧바로 그 성과를 냈던 겁니다. 디디 그레고리우스와 진 세구라 계약이 끝난 필라델피아는 현재 페이롤이 1억 7,900만 달러로 1차 사치세 기준에 5,400만 달러의 여유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스타 유격수를 영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트레이 터너, 카를로스 코레아, 댄스비 스완슨입니다. 닉 마르티네스의 계약도 확정 발표됐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일단 내년 1,000만 달러를 받고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600만 달러의 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마르티네스는 각각 8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마르티네스의 계약은 팀 옵션이 모두 행사될 경우 3년 4,2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모두 행사될 경우 3년 2,6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샌디에고는 마르티네스에게 선발뿐 아니라 불펜으로도 인센티브를 주긴 했지만 마르티네스가 선발을 맡아줘야 운영이 쉬워지는데요. 현재 샌디에고의 내년 선발진은 다르비슈, 스넬, 머스그로브, 마르티네스, 모레온입니다. 미치 해니거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해니거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은 게 결정적입니다. 현재 해니거에게 관심을 표현한 팀은 에인절스, 다저스, 텍사스 등으로 벨린저와 시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산 OPS가 0.8을 넘고 클러치에도 강하며 우익수 수비도 준수한 해니거의 치명적인 약점은 건강입니다. 해니거는 2017년 풀타임 첫 시즌 이후로 530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는 팀이 소화한 전체 경기 수의 60%에 불과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